수험 생활 기억을 떠올려 보실래요?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죠? 네, 저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입학팀의 논술 위주 전형을 담당하고 있는 정주원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논술 위주 전형의 시험 진행 절차 및 합격생의 합격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함께할 건국대학교 논술 위주 전형의 합격생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논술 위주 전형 합격생 경영학과 2, 3학번 추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논술 위주 전형 합격생 국어국문학과 2, 4학번 정다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들께서는 지금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건국대학교 논술 위주 전형의 절차를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불안함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희 학생, 이번 건국대학교 논술 위주 전형에 변화된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건국대학교 논술 위주 전형은 작년 대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인문, 자연, KU 자유전공학부는 국, 수, 영, 사탐, 과탐 중 2개 등급 합 5, 수의예과는 국, 수, 영, 사탐, 과탐 중 3개 등급 합 4, 한국사는 모두 5등급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또 자연계열과 수의예과는 작년 대비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고 KU 자유전공학부를 위한 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지희 학생이 소개해준 것처럼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으니 논술 위주 전형에 지원하신 수험생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논술 준비에 힘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현 학생, 올해 2025 학년도 논술 위주 전형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논술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과 모집 단위와 단과대 자유전공학부 모집 단위는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 자연의 세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인문사회 1은 고사 시간은 100분, 문항수는 2문항이고 문항마다 글자 수와 배점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출제 범위는 국어, 사회,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문사회 2는 고사 시간은 100분, 문항수는 4문항이고 문항마다 글자 수와 배점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1번 문항은 국어, 사회,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 2번 문항은 수학,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은 고사 시간은 100분, 문항수는 4문항, 문항 배점은 난이도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되어 있고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올해 신설되는 KU 자유전공학부는 고사 시간은 100분, 문항수는 4문항이고 문항마다 배점과 글자 수가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1번 문항은 국어, 통합사회,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들로 이루어져 있고 2번 문항은 수학, 수학 1, 수학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잘 아셔야 하는 것은 각 논술 유형마다 시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논술 자연 응시자는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KU 자유전공학부 응시자는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1, 2 응시자는 오후 5시 40분부터 7시 20분까지 진행되는 시험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응시생 여러분들께서는 응시 유형에 따라서 시험 시간이 다르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합격생 두 분과 본격적인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수험 생활 기억을 떠올려 보실래요?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죠? 네, 저도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두 합격생 분들이 수험생활 할 때 자신이 했던 논술 준비 방법, 공부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신이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희 학생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및 지문의 중요 키워드 생각해보기, 두 번째는 예시 답안의 키워드 생각해보기입니다.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논술 기출 문제가 수록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모의 논술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어요.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 두 가지는 꼭 챙겨서 공부해야 한다는 걸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와 함께 채점 기준, 예시 답안과 해설 영상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잘 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통해 건국대학교 논술고사의 출제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출제 성향을 파악해야 핵심을 놓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와 예시 답안을 각각 분석하고 키워드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저만의 답안 작성감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한 내용에 유의하며 스스로 답안을 써보고 예시 답안과 비교하고 또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네, 문제를 한 번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신 것이 공부의 비법이었군요. 네, 그럼 다현 학생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답안 쓰는 방법을 익히고 기출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원고지 쓰는 방법을 익히고 논술 답안지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논술 전형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에 글자 수를 맞춰서 글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건국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뿐 아니라 모의논술 문제와 해설 특강,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도 같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 작성법이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하셨군요. 네, 두 학생의 논술 준비 과정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합격생분들은 미래 후배들에게 청기 누설이 가능할까요? 청기 누설이 가능할까요? 네, 다른 게 아니라요. 이것이 나의 논술 필살기다 하는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어요. 다현 학생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살기요? 이게 진짜 비법이라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논술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논술이 당첨되려면 아주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합격해보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술도 시험이기 때문인데요. 논술도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제 범위의 교과서 내용을 기출문제와 엮어서 공부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인문사회 원 계열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제가 기출문제 몇 년치를 분석해보니까 자료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경쟁력 있는 답안을 쓸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논술 가이드북 있잖아요. 거길 보면 채점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작품 분석 방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의 흐름을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분석하는 방법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글자 수로 답안지 작성 요령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을 연습했어요. 이거 제가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 노하우인데 여기서 말해버렸네요. 네, 미래 학생들을 위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자기만의 공부 비법을 말해준 우리 다현 학생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지희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해줄 수도 있을까요? 네, 다현 학생이 아주 큰 비법을 말해주었으니 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진짜 청기누설인데 저는 인문2 논술고사를 치렀어요. 인문2 영역고사를 치르신 게 왜 청기누설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요. 인문2 수리문항에 경제교과와 연계된 문제가 기출문제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냥 계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경제교과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개념들은 꼭 먼저 공부하시고 고사장에 가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평소에 수학 공부, 특히 확률과 통계랑 미분, 적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비법이 없고 그냥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연습을 할 때마다 저는 시간 분배에 실패할까 봐 글부터 써야겠다는 생각이 컸는데요. 이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잘못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든 다 잡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를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공부 방법이시네요. 역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에 어울리는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진짜 행운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에는 이렇게 후배들을 생각하는 선배들이 가득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화가 진짜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희 학생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입을 위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긴장감은 학습의 효율을 높여주기도 하니 그 긴장감을 이용해서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연습한 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입이 끝나는 날까지 모두 지치지 마시고 건강 관리에도 꼭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준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꿈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형이 끝나는 그날까지 열정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논술 위주 전형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수험생분들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건국대 바라기들 화이팅!